자, 지금부터는 이상의 그 결과를 표로서 좀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뭐 액티베이션 에너지라든가 아니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쿨롱 단위, 전하의 양이랄까, 또 그 반감기까지 계산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일목요연이 아니라 이게 좀 더 복잡해 보이시죠? 그래서 요걸 좀 제가 정리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요만큼 이게 바깥에 안 그려서 요만큼은 코트커블 L표변에 대한 겁니다. L표변.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만큼은 어떻게 TC편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EDTA, 이제 HCA 이렇게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분하기가. 그러니까 요만큼은 LC편에 대한 거, 밑에 요만큼은 TC편에 대한 거, 그 다음은 EDTA, 그 다음에 HCA, 이를 비교해보자. 이걸 비교해보면, 일단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폴라리제이션, 위다우트 폴라리제이션, 그냥 완전히 그냥 뼈. 아무것도 안 한, 그래, 뼈. 그 상태일 때는, 뭐, 아무것도 주지도 않았으니까. 특히나 콜라겐 같은 경우는 아예 0입니다, 0. 아무것도 나타나지가 않아요. 근데 콜라겐은 그래 좋습니다. 콜라겐이 0가 좋은데, 미네랄 같은 경우는 뭘 갖고 있어요. 6.1쿨롱이라는 마이크로 쿨롱을 가집니다. 어쨌든 조금이라도 갖고 있어요. 아하, 미네랄은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처를 보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보세요. 내처를 보는 경우에는 콜라겐에서는 뭐 전혀 감지가 안 되는데, 미네랄일 때는 6.1이라도 갖고 있어요. 6.1이라도 갖고 있다. 이게 결국은 여기서 뭐 좀 미리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콜라겐은 한번 이렇게, 자기가 저장하는 기능보다는 어떤 트리거링하는, 그래서 이 콜라겐이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범위, 스레스를 넘어서게 되면 전하량이, 그거를 이 미네랄에다 전달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추론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콜라겐은 항상 이렇게, 반응하는 상태고, 그래서 항상 0으로 유지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이게 자기 용량을 넘어설 때는 미네랄한테 전달해준다. 그래서 미네랄이 거기 들어오는 차지를 계속 보관한다. 이런 추론은 어떻습니까? 괜찮죠? 그러니까 이제 콜라겐이라는 건 꼭 마치 무슨 용수철이나, 이런 것처럼 항상 텐전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서 또 이만큼은. 그래서, 로드가 왔어요. 그래서 피조 일렉트리시티에서 전기를 뗐어요. 전기가 올라갑니다 싶으면 자기 용량을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미네랄한테 전달해준다. 그리고 미네랄한테 다 주고 나서 그러니까 계속 축전만 시켜주고 나서 자기는 다시 0으로 돌아와서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한다. 이런 하이파서시스 어떻습니까? 좀 말되지 않나요? 그래서 어쨌든 아무것도 안 한 편에서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뭐 T10편에서도 아무것도 안 했을 때 000이네. 000. 그렇지만 7.5 정도를 갖고 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아무것도 안 한 뼈입니다. 위다우트 폴라리제이션. 이때 반감기가 이어입니다. 이어. 몇 년을 갖는 게 아니라 어떻게 3.6에 2에 0.7이니까 10의 7승. 10의 7제곱을 가진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놀랍게 10의 6승이 100만이죠. 1000만년? 띵. 10의 7승. 1000만년입니다. 1000만년을. 놀랍죠? 완벽하게 이 들어온 차들을 자기가 보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반으로 줄어드는데 1000만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반으로 줄어드는데 1000만년. 아니, 그러니까 이 정도 차지가 들어왔는데 그거를 1000만년이나 유지하고 있다고? 정말로? 하여튼 야마시타 선생의 문헌에 근거하면 제 생각이 아니죠. 야마시타 선생, 그러면 1000만원을 가질 수 있다고? 그 뒤에 걸 보면 더 놀랐습니다. 10의 11승입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10의 11승, 이게 1000만이면. 그 다음에 1억, 1억, 10억, 100억, 1000억 년인가요? 어떻게 되나? 그렇게 되나요? 놀랐습니다. 그 뒤에 보면 12승도 나옵니다. 14승까지도 있네. 이건 너무나. 그러니까 한 번 들어온 전기는 계속 유지한다. 그것도 나 죽을 때까지 유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지,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말 깹니다, 저는.
지금도 약간 소름 돋았습니다. 이랬단 말이야? 진짜야? 이 얘기가 정말이야? 다시 정리해보죠. 콜라겐은 안 나타나. 콜라겐은 왜? 자기가 들어오는 전기를 발생시킨 다음에 자기는 전기를 미네랄한테 줘버리고, 자기는 깨끗한 몸으로 이제 뉴트럴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또 전기가 오나? 전기가 온다는 게 보다 압력이 오나? 그러니까 피조가 오나? 피조 와서, 피조 받았어? 나 몸이 잘 뛰었어? 몸이 전기 뛰었어? 이거 빨리 미네랄 줘야 돼. 그래서 미네랄한테 주고, 자기는 항상 뉴트럴 상태를 유지한다. 그래서 또 혹시라도 어디서 차지 오면은 내가 받아서 미네랄 줄게. 이런 식으로 미네랄은 어떤 창고 같은 역할을 했다. 그래서 차지의 창고다. 전기 보관하는 창고다. 미네랄은. 그래서 콜라겐은 홀가분하게 자기 뉴트럴 상태를 유지하지 않았나. 그런데 한 번 들어간 전기를 1000만 년을 유지한다. 멋지네요. 천년왕국. 1000만 년 왕국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1000만 년의 왕국을 드디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 뼈라는 게 전부 다 제 눈에 지금도 이제 막 1000만 년에서 뼈다귀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눈에는 이거 내 눈이 잘못된 건지 저 뼈다귀가 잘못된 건지 사람이 뭐 하나 미치면 이렇게 되는 거군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 닭뼈도 아니면 족발뼈도 예사롭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지만 어쨌든 점심때가 되니까 이것도 빨리 진행하고 녹화를 마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는 그러니까 자연치가 아니죠. 자연골일 때 without polarization L이 자연골일 때 L하고 T에서 본 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룸 템퍼러처입니다. 이 두 가지는 1kV랑 5kV를 걸어줘서 이때는 전기를 준 거죠. 전기를 이제 외부에서 준 겁니다. 폴라리제이션을 걸어준 다음에 얼마나 나오나 하고 봤더니 대개 가봐는 게 3.2, 16.3. 당연히 5kV니까 좀 많아질 거고요. 근데 이 콜라겐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아우 단위예요. 아우 시간. 2시간. 여기는 뭐 12시간 정도면 콜라겐은 자기 몸에서 전기를 다 털어버린다. 근데 미네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양이 많죠. 10의 1승, 10의 2승, 100단위가 되는 거죠. 이건 10단위인데 100. 콜라겐을 비해서 한 10배. 콜라겐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전기를 많이 띄고, 그거의 반감기는 이제 드디어 11승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지올러 시간 레벨에서는 아마 이 정도를 유지를 하는데, 우리가 실험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전기를 줬더니, 이 정도까지도 유지할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좀 해석해보면 어떨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부분도, 여기는 T일 때인데, T일 때도 보면 뭐 위랑 큰 차이는 없죠. 약간씩 변동은 있지만, 여기 있는 두 가지라. 근데 여기 같은 경우도, 0102로 비슷한데, 이 경우는, T일 때는 확연하게 1kV일 때가 좀 적군요. 그렇지만 한 11승 정도를 반감기를 가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것도 콜라겐하고 미네랄이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는 드디어 이제 칼사인을 시켜가지고, 여기 나오죠. 칼사인을 시켰다. 여기도 칼사인을 시켜서 미네랄만 있는 상태에서 한번 보자 이겁니다. 미네랄만 있는 거죠. 미네랄만 있는 상태에서 보게 되면, 미네랄이 있습니다. 룸 템퍼러처에서 폴라리제이션 시킨 것, 350도에서 폴라리제이션 시킨 것. 미네랄만 있는 거니까 당연히 콜라겐에서는 이제 제로가 되고, 그래서, 룸 템퍼러처에서 폴라리제이션 시킨 거는, 0.3승밖에 없네요. 근데 350도에서, 랑지튜디널 L 섹션입니다. 이거는 10의 7승. 뭐, 이 정도도. 근데 그렇지만 좀 부족하죠. 아까는 10의 11승까지 올라갔는데. 조금. 근데 이게 L 상태입니다. L. 랑지튜디널 CPN일 때. 근데 그 똑같은 예로 TCPN일 때는 어떤가 한번 보시죠. TCPN일 경우에는, 룸 템퍼러처를 했을 때는, 10의 4승 정도밖에 안 되지만, 역시 드디어 350도로 올려줬을 때는 12승까지 올라가네요. 10의 12승까지. 어떻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한 것 중에 제일 센 게 이거죠. 350도에서, 350도 2kV를 걸어줬을 때, 특히 칼사인한 거에서 350도 2kV를 걸어줬을 때 10의 12승으로 최고로 나오더라. 결국은 이거는 이런 온도는 우리가 얻지 못하죠. 우리 뼈를 갖다가 뭐 뼈에다 저장하기 위해서 뭐 800도로 사람 다 죽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실험을 하기 위해서 네가 얼마나 최대치로 품을 수 있나. 그리고 네가 콜라겐이 품었던 거니 미네랄이 품었던 거지. 그리고 그 미네랄 같은 경우는 네가 많이 품는 거니까 너를 더 똑같은 얼마나 더 품는지 네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면서 거기서 폴라리제이션 시켜볼게.
내가 이 빠져주게 되면 뭐 220볼트가 아니라 22,000볼트를 걸어주면 너 얼마나 품을 수 있는 거야. 배터리처럼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실험을 한 거죠. 비유를 하면. 이게 사람이 이 정도 온도의 칼시네이션에서 미네랄만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미네랄로는 그렇다면 그러니까 최대로는 얼마나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너가 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해줘야 돼. 어떤 조건을 해주고 우리가 최대로 줬을 때 너는 정말 정말 최대로 가질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실험을 해본 건데, 그러니까 최대치가 4.12에 10에 12승이다. 이거는 엄청난 얘기입니다. 최대 양은 이 정도인데, 우리 피지올로직하게는 아마, 피지올로직하게는 아마 10에 7승 정도로 유지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정말 무리 없는 거죠. 내가 잘못 말한 거 아시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자, 여기까지 이제 웬만큼 됐는데, 그렇다면 이제 코티컬 부분에서 여기서 EDT 처리한 건 어떻게 됐나? 당연히 여기 미네랄 부분은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도 헬프라이트 뭐 6.9, 뭐 비슷하더라. 이런 것들하고, 쿨롱도 이제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제 HACA, 이거 이제 신터링 한 거죠. 하이드록시 아파테이트, 카보네이트 아파테이트를 갖다가, 그랬을 때, 당연히 이건 뭐, 콜라겐 부분은 없는 건데, 이제 미네랄에 가서 보면, HA보다는 카보네이트 아파테이트가 10에 14승까지 올라가네요. 카보네이트 아파테이트가.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정리해 보면, 이렇게 350도 칼사인드 한 다음에 360도 EKV를 걸어줬을 때, 이때가 12승으로 뼈를 가지고서 한 것 중에는 최고였고, 그 다음에 HACA 같은 경우는 CA가 카보네이트 아파테이트가 10에 14승까지 올라서 헬프라이프가 최고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피지올에 가진 우리 내추럴 본, 위다우트 폴라리제이션 같은 경우는 한 6쿨롱, 뭐 7쿨롱 정도를 가지는데, 차지를. 근데 요것만 해도 10에 7승까지. 1000만 년이라고 그랬죠. 1000만 년 동안 보관된다. 결국 이 말은, 우리 내추럴 본 같은 경우는 한번 들어간 전기는, 영원히 보관해준다. 1000만 년을. 내가 한번 그러니까 발을 디뎌서 저 섬을 맞다는 것처럼 피조일렉트리스가 일어났어. 불꽃이 일어났어. 전기가 일어났어. 우리 도가야지. 이거는 영원히 메모리 시켜서 내가 기억하고 있을 거야. 1000만 년 동안이나.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 결론을 내자면. 한번 내가 걸었을 때, 또 10년 전에 걸었었던 것도 내 몸에, 내 뼈에 다 메모리 되어 있어. 이런 거 아닐까? 정말 이거 메모리 되어 있는 거 아닐까요? 램이나 하드처럼. 우리 보온에 가서 이게 메모리가 쫙 돼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 같았으면. 이건 제 생각이고, 요 전까지는 야마시다 선생님이고요. 하나 부연드린 말씀은, 여기, 표에 보면, 이 350도, 요 부분.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EKV 30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EKV 30분이라고. 근데 원래 본문에는 어떻게 되냐면, 350도는 맞는데, OKV에 1시간 동안 했다. 1hou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야마시타 선생님께서 혹시, 착각하신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여기다 이렇게 놓으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표하고 본문이 약간 상이합니다. 그래서 OKV 1hour라고 본문에 되어 있는데, 이 표 정리할 때 보면 EKV 30분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원래 야마시타 선생의 아티클에 준해서, 저 역시 이렇게 부연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 L시편하고, 여기는 L시편하고, 이쪽 번에는 T시편을 한번 조금 비교해보죠. T시편을 비교해보면, 이때 이제 스토어드 차지 같은 경우에 9.2에 11승, 그 다음에 6.2에 10에 2승. 그렇죠. 같은 짝일 때, 룸템퍼러처에서 됐을 때랑, 그 다음에 350도에서 됐을 때도 4.4에 10에 2승인데, 이 350도에 했을 때, 같은 조건 하에서, 10에 3승입니다. 그 말은 한 10배 정도, 이렇게 했을 때 한 10배 정도, T일 때가 스토어드 차지가 높은 거로 볼 수가 있죠. 위에서도 마찬가지로 10에 1승 했는데, 여기 10에 2승. 그러면 이렇게, 스토어드 차지가 마이크로 쿨롱이 트랜스버스 섹션일 때 훨씬 더 높다는 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이제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 그러니까 코티콜 본 T 섹션일 때 이렇게 트랜스버스하게 자른 걸 때 훨씬 더 한 10배 정도 더 많이 차지를 보관하더라. 그러면 이런 건 또 어떻게 된 연유인가? 스토어드 차지 마이크로 쿨럼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야마시타 선생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커팅 안거에 트랜스버스 했을 때 이 트랜스버스 방향으로 C 엑시스가 배열이 된다 이거죠. 이렇게 HA들이 크리스탈 엑시스에 맞춰가지고 배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배열됐을 때가 훨씬 더 차지를 더 많이 보관하더라. 그래서 아마도 콜라겐이 있고 뭐 세 가닥입니다만 편해서 이렇게 세 가닥 여기에 이제 배열이 될 때 이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면서 배열이 된다. 특히나 트랜스버스 한 평면일 때 호리젠탈 평면에 대해서 CX를 호리젠탈 평면에 대해서 CX가 이렇게 수직이 되게 이렇게 배열을 하는 거다. 이렇게 배열을 함으로써 CX에 일치하게 함으로써 방향성을 가지게 배열하게 함으로써 어떻게 차지 스토리지가 더 많아진다 이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거를 비교를 해봤더니 CX가 어디에 더 많으냐가 크리스탈 엑시스가 어떻게 배열되는가 했더니 이 T 섹션일 때, 트랜스버스 섹션일 때 훨씬 더 한 2배 정도 이 방향으로 배열이 돼 있더라. 아하, 이것도 재미있는 의미가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 결국 뭐 트랜스버스 방향일 때 더 차지를 더 보관하고 이거는 C 엑시스가 그에 맞춰서 배열된 결과이며 그에 따르다면 콜라겐 피브릴과 HA가 배열되는 것도 이 트랜스버스 평면에 대해서 가장 가성비가 좋게 한목적으로 가성비가 좋게 훨씬 더 차지를 보관하기 쉽게 HA들을 배열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그래서 이것도 참 어떤 설득력이 있는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좀 더 많은 차지를 보관하기 위해서 HA들을 그에 맞춰서 배열을 해간다.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무슨 HA 어떻게 만들어낸 거 가지고 이런 덩어리에다가 이제 뽀개가지고 구멍을 내고 아니죠. 조그맣게 만들고 거기다 또 구멍을 내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또 한우에서 만들었다고 좋다고 이런 거랑 전혀 이런 맞지가 않아요. 지금 이 인공변화 이런 게.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게 맞춰서 배열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자가고를 이식하더라고 그래도 자가고를 여기 디펙트에다 이식을 했다. 전혀 방향성이 안 맞거든요. 이렇게 방향성을 보면서 배열되는 건데, 아이소트로픽하게. 우리는 자가골 띄어서 갖다 붙여도, 이게 거꾸로 붙였는데, 3D로 어느 방향 동서남북, 그 다음에 XY로 어느 방향으로 붙였는지, 방향성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흡수가 되는 것 같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알로나 제노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고, 신세틱 합성골 같은 경우는 전혀 이런 게 의미가 없는 얘기 같고요. 왜 방향을 고려하지 않는가? 내처는, 우리 몸은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한 마더네처의 정확한 의지를 읽어서, 그거를 이미테이션 하는 게, 그게 바로 바이오 미미크로시지, 우리 인위적으로 돌을 깎아서 도로 하루방을 만든다고 해서 그게 할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뼈는 돌처럼 단단하다고 생각하고, 단단한 물질을 넣어주고, 하얀색을 넣어주고, 딱딱한 걸 넣어주고, 칼슘 카보네이트 넣어주고, 칼슘 포스페이트도 넣어주고, 칼슘 설페이트도 넣어주고, 칼슘에 가는 건 모든 것도 주고, 칼슘이 들어가면 좋다고, 칼슘 하면서, 칼슘 보충제, 칼슘의 적신 임플란트, 칼슘, 이게 전혀 엉터리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만 이런 생각 하시는 건 아닐 텐데, 안타깝죠. 우리가 밑에서부터 쌓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진실을 쌓아가는 것만이 바로 남들이 하는 것처럼 인위적인 바벨탑을 쌓는 거거나 정말 다른 것이죠. 우리가 비록 바벨탑에 못 올라가더라도 제대로 된 이론 근거 하에서 에비던스를 만들어서 에비던스 베이스 하에서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게 이게 진정한 우리의 우리 인류의 내셔널 헤리티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외에도 이 야마시타 선생은 FTIR이나 XR들을 이용해가지고 결정 구조라든가 아니면 스펙트럼에서 흡수된 걸 설명을 하셨는데 요 부분은 그게 이론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에 더 이상 부연 설명을 시키지는 않겠고 지금까지 이제 드렸던 말씀들을 좀 그렇다면 해석을 어떻게 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쉽게 더 이해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디스커션 파트를 한번 같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